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셨고요.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먹어요. 아, 많이 드셨어요. 아, 살이 한 2kg 정도는 쪄 보이십니다. 동사님도 아,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잘 보냈는데 갔다 오니까 느는 건 살밖에 없더라고요. 2kg 쪄가지고 왔는데 체중 감량 조절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들어온 제보는 또 어떤 영상이에요? 네, 차로 변경 사고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와 같은 사고 유형에 해당될지 아니면 피하지도 예상할 수도 없었던 사고로 봐야 될지 한번 영상 한번 같이 보시죠. 뭐가 이제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나길래 사이드 미러랑 보니까 오토바이 분이 넘어져 계시고 제 쪽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해서 박은 거니까 당연히 제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뒤쪽에서 박았는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건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상대방 분은 8대2를 주장하셔가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억울하고 그래서 제보자에게도 20% 과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데 에이,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차로 변경 사고 기본적으로 7대3 맞습니다. 하지만 차로 변경하는 차량을 어느 정도 예상도 할 수 있고 피할 수도 있는 경우에 7대3으로 판단하는 거지, 이번과 같이 아무런 신호도 없이 바로 옆에서 갑자기 급차로 변경한다, 누구라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 과실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제보자 당연히 무과실로 판단해야 됩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보자 측하고 상대 오토바이 측하고 보험사가 같답니다. 기본적으로 상대가 같으면요 소송 못합니다. 결국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이 자차 보험 처리 안 하고 자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과실 비율 판단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 변호사 저거 타협하라 또 그런 소리 하고 있네. 예, 제가 욕을 먹더라도 현실도 좀 이야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송 가시죠 라고 이야기 드렸다가 또 험지로 몰아넣기에는 좀 걱정도 됩니다. 이제 진짜 한번 가보겠다 그런 자신감이 있고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한번 가보시고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 일단 분실 판단부터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또 그 다음에 한번 또 결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제보자님 많이 억울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제보 주셨어요. 제보자님 진짜 억울한 사안인지 어떤지 한번 보죠. 출근길에 조금 천천히 주행 중에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와서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받게 됐어요. 상대방이 얘기를 했는데 비율이 6대4 정도일 것 같다 소리하고 자기는 6만큼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상대방은 보험사를 안 부르고 저만 보험사를 부른 상황이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곳이 주차하는 차도 있고 나가는 차도 있고 들어오는 차도 있고 그러지 않느냐 라는 입장에서 제보자에게 30% 과실이 있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갑자기 나오면 안 되죠. 나오기 전에 주위를 살피고 지나가는 차가 있으면 지나가는 차가 우선합니다. 양보했다가 지나가면 그때 나와야죠. 그런데 저렇게 나와버렸다. 당연히 상대방 가해 차량이죠. 지금 제보자님이 상대 차량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요. 좀 더 주의했어야 되는데 제보자님 무과실은 좀 힘들고 제보자님 과실 한 20% 정도 있어 보입니다. 상대 차량 과실 80%, 제보자 과실 20% 정도로 평가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도 범칙금,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비율 판단할 때는 도로교통법 48조 안전운전 의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보자님이 이러한 사고 유사 판례도 이야기를 주셨는데 제가 찾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색창에서 인터넷 판결문 열람 치면 가장 상단에 있는 거 있죠. 그럼 지금과 같은 사고 같으면 주차장하고 주차장, 그리고 또 제보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고니까 일방 과실할 때 그 일방 단어를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넣냐. 보통 이러한 사고는 직접 당사자들이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구상금 청구 소송을 많이 하거든요. 보험사 보험 처리하고 보험사가 그 상대방이 청구하니까 구상 이렇게 치면요. 일단 키워드를 잘 넣어야 됩니다. 뭐 지금 이와 같이 찾는 방법으로 본인에게 맞는 사안에 대한 판결문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유사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보자님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니라 보험사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죠. 주차장에서는 속도 줄이시고 브레이크에 발 올리시고 진행하시다가 운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표지판이 지나고 나서 네, 이거를 보고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서 천천히 달리고 있는데 비상 깜빡이를 켜고 통과하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뭐지 하고 쳐다보다가 이제 사고가 났다는 거를 인지를 했어요. 갑작스러운 충돌을 느꼈고 누가 나를 뒤에서 들이박았기 때문에 공포감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은 어때요? 처음에는 괜찮냐고 물어보셨고요. 본인이 앞에 사고 차량을 늦게 받고 사람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틀었다 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사가고 난 뒤에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대방 보험사에서 제가 가해자라고 가해자요? 네, 연락이 왔다 하더라고요. 왜요? 제가 끼어들었다고. 본인이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비율도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제보자가 가해자다라고 이야기한다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 차량이 끼어든 것이 아니라 상대 차량이 끼어든 것입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들 비상전멸 등 사고 차량으로 충분히 주의할 수 있었는데도 속도 줄이지 않고 상당한 속력으로 그대로 통과하려 한 상대 차량의 무모한 통행 방법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 원인입니다. 또 1차 사고 차량도 진행 차량 통행을 방해해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뒤에서 추돌한 상대 차량 과실 80%, 1차 사고 차량 과실 20%, 제보자 무과실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사고 현장 맞닥뜨리게 된다면 무리하게 빠져나가려 하지 마시고 무조건 감속운전, 서행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고라는 게 사실 남의 불행을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하면서 언급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항상 저는 줄타기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도 좀 쉽게 접근하게 하려면 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하려면 좀 자극적인 말도 해야 되고 약간 또 재밌는 말도 해야 돼요. 또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정 변호사 좀 알아듣기 쉽게 말하려고 저런 말 하나 보다 라고 좀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게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정 변호사한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우, 네. 시간, 말이 안 되네. 이제까지 시간 때려가 있었는데.